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자, 이쪽 제2장은 시험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항 정도? 네, 주로 이제 그 등기소가 있고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등기 기록,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모르고 등기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 그런 부분은 뭐 없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등기 기록에 대한 부분은 좀 아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2장의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2장의 타이틀은 등기의 기간 및 설비예요.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요게 제 2장입니다. 제 2장의 타이틀인데,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라고 써 있잖아.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등기소다. 이게 등기소. 그러면 이러한 등기소는 인적 설비. 등기소는 인적 설비인 무엇하고 인적 설비인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인 등기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인적 설비다, 물적 설비다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결국은 여기서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등기소, 그 다음에 등기관, 그 다음에 등기부, 요 세 가지다 이겁니다.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디냐면은 요 등기부다. 이렇게 등기부. 이쪽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등기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먼저 그래서 등기소부터 나오죠. 이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그 국가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등기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우리가 그 교부 받으려면 보통 등기소에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의의에 보시면 등기소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관서, 등기 사무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현재 등기 사무는 지방법원의 등기과 지방법원의 등기계 및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간판에 등기소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등기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할 것이냐 이거죠. 등기는 어디 가서 할 것이냐. 원칙. 등기의 원칙은 어디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가서 해야 된다.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구역이 있더라. 여기는 강서구고 여기는 양천구예요. 강서구의 대표적인 동네가 화곡동이죠. 화곡동이고 양천구의 대표적인 동네가 목동이에요. 목동이면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소는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역으로 한 개의 등기소에서 두 개의 어떤 구를 관할할 수 있고요. 어느 넓은 지역에서는 어떤 하나의 구에 두 개의 등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여기에 강서 등기소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서구청 옆에 보면 강서 등기소가 있고, 양천구청 옆에 보면은 양천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곡동에서의 어떠한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샀다. 그죠?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여기서 관할하는 거죠. 이쪽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이쪽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관할을 무엇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을 무엇하는 것이다? 관할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할을 위반을 해가지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는 받아요. 접수의 핵심은, 접수는 절대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접수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관은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접수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등기 기록에 기록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의 기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의 기준은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29조가 각하사유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이 각하사유는 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합니다.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1호부터 1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등기관의 어떠한 심사 권한은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1호부터 11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등기를 무엇 해주면 돼요? 등기 기록을 해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이유를 붙여서 무엇을 한다?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즉 그러면 이렇게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는 해요.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하겠죠. 몇 호에 의해서? 1호에 의해서. 사건이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관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즉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하 사유를 무엇하고 관가하고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각하 사유를 관가하고 실행이 됐다. 그러면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얘는 당연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 무효. 무효인 등기고요.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또한 말소해달라고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1호에 해당이 되면 각하가 돼야 돼. 사건이 즉 등기 관할을 위반한 거죠.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등기관이 1호에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뭐를 했어? 등기관이 기록을 해버린 겁니다. 실행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으로 말소하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관할 등기소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 등기소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 소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씩 정해지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법에는 어디까지만 그냥 관할 등기소의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원칙은 등기는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할 등기소에 무엇이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 규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할을 지정받는 경우,
하나는 관할을 지정받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할을 위임하는 경우.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위임이 있더라 이겁니다. 관할의 위임. 관할의 위임부터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맨 밑에 관할의 위임이 있는데 위임의 핵심은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되고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강서등기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양천등기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화옥동이에요. 화옥동이고 여기는 목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서구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강서등기소로 가려고 보니까 큰 산도 있고요. 큰 산도 있고 큰 강도 있고 막 그래. 그 빙글빙글 돌아가야 돼요. 그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등기하는 데서 상당히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떤 지역을 딱 띄워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지역은 이쪽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교통사정이라든지 기타 불편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라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쪽에다 무엇해 주는 거예요?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관할의 위임이 있으면 이 등기소에서 이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등기 어떤 사물을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의 위임은 누구다?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맨 밑에 보면 4번에 나와 있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로 하여금 등기 사무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교통사정이라든지 등기 사무의 양,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여기에서 관할한 것을 이쪽으로 위임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할의 위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관할의 지정 볼게요. 여기가 화옥동이고 여기가 신월동이에요. 화옥동은 강서구고요. 그 다음에 그 신월동은 양천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구마다 하나씩 있다고 했으니까 강서등기소가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양천등기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필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신월동하고 화옥동에서 1필지 성립은 여기서 1필지 성립은 안 돼요. 왜냐면은 지번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번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무엇이란다? 지번 부여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화옥동하고 신월동에 걸쳐가지고 한 필지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필지로 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되잖아. 그럼 화옥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있고 신월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있기 때문에 화옥동과 신월동에 걸쳐가지고 한 필지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화옥동하고 신월동에 걸쳐가지고 A라는 사람이 건물을 딱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고민에 빠져요? 이쪽 가서 등기를 할 것이냐, 이쪽 가서 등기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딱 빠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관할을 무엇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관할을 무엇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교재에 없어요. 이 내용이. 이럴 경우에는 관할을 무엇해달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하더라 이겁니다. 관할의 지정 신청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할 지정 신청은 강서 등기소에 할 것이냐, 양천 등기소에 할 것이냐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강서에 가서 해도 되고
양천 등기소에 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신청서는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기다 제출을 해도 되고 여기다 제출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청서를 이제 여기다 제출하게 되면 상급법원장에게 그것을 보내줍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주는 지정권자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자, 관할의 지정권자 누구?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상급법원장이다 이겁니다. 이때 상급법원장에는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의 조직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냐면은 대법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달라요. 만약에 요 두 개가 동일 지방법원 관내일 때는 상급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이 돼요. 근데 지방법원을 달리하게 되면 그 상급법원이 바로 고등법원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고등법원을 달리하면 그 상급법원장이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관할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이다, 고등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그럼 다 틀립니다.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법원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어떠한 지역까지 물어보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권자 누구?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누구? 대법원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로 봤을 때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관할을 무엇하는 것? 관할의 변경. 관할의 변경하고 또 하나는 등기 사무의 정지. 이 두 가지. 관할의 변경과 등기 사무 정지. 정지부터 한번 볼까요? 이 법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그 맨 밑에 줄에 보면 나와 있죠? 375페이지.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뭐 화재가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등기 사무를 무엇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등기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는 누가 된다? 정지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겁니다. 기간을 정해요.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요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기 사무를 무엇한다? 정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등기 사무 정지권자 누구? 대법원장 요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이때까지 정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정지 기간인데 이 사이에 만약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겠죠.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등기법 제29조 2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생각하면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각하를 합니다. 그럼 각하를 해야 되는데 역시 등기 사무 정지 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후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또 무엇을 했어요?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어. 그랬을 때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1호하고 똑같습니다. 2호를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서 등기가 실행이 돼도
이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말소를 하고 또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호와 2호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각하 사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의 변경. 관할의 변경은 일단 등기사무 정지권자 누구?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권자 누구? 대법원장. 암기하셔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할 건 무엇이다? 그러면 이 등기사무 정지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등기는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할의 변경은요. 기존의 등기의 관할은 어디에서? 여기서 했어요. 이것이 다른 등기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할의 무엇이라 한다? 관할의 변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등기 사무를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권한을 바뀌는 거예요. 권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등기소에서는 이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돼요. 넘겨주는 무엇을 해라?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쪽에다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관할의 변경은 이쪽에서 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할의 위임도요. 현재 이쪽에서 관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대법원장이 이쪽으로 위임을 시켰죠. 그럼 관할의 위임도 관할이 무엇이 된 것이다? 변경이 되는 겁니다. 관할의 위임도 변경. 위임을 해제해도 이것도 역시 관할의 변경. 등기소가 통폐합이 돼도 관할의 변경. 이런 것들이죠. 관할의 변경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쪽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겨받은 이쪽에서 새로운 관할 등기소에다가 그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은 여기까지가 등기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등기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가장 중요해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해라? 그 부동산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라. 보통 이렇게 등기소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씩 만들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그죠? 관할을 만약에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 자체는 등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심사를 해서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관 등기를 실행했다면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말소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자, 관할의 지정권자 누구?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누구? 대법원장. 정직권자 누구? 대법원장. 관할의 변경은 관할이 바뀌는 겁니다. 관할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소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기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기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32회죠. 현재 32회니까 33회차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33회차의 어떤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20회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20회부터 32회까지 등기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쉬울 때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등기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 모두 다 등기관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 등기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4급, 5급, 6급, 7급 공무원이죠. 이렇게 4급, 5급, 6급,
7급인데 여기서 말하는 4급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4급은 우리 교재에 뭐 4급은 나와 있잖아요. 법원 서기관이에요. 법원 서기관. 등기관의 맨 위에 보시면 돼요. 법원 서기관이 4급이고요. 5급은 등기 사무관. 기술고시 고시 합격하면 사무관부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급은 등기 주사. 7급은 등기 주사보예요. 7급은 등기 주사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 서기관, 등기 사무관, 등기 주사, 등기 주사보 중에서 지방 법원장이 무엇한 자? 지방 법원장이 지정한 자 누가 되는 것이다? 등기관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등기관을 지정해주는 등기관의 지정권자, 등기관을 지정해주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지방 법원장이다 이겁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이 있어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를 제한한 이유는 등기 사무에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둡니다. 즉 등기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가 등기를 신청한다라든지 본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한다라든지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 이들이 만약에 무엇을 하게 되면 이들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어떨 때 할 수 있냐면은 이 당의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인 2명 이상이 무엇을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성인 2명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성인 2명은 이쪽에 해당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 나머지 성인 2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서도 등기관의 어떤 의의라든지 업무 처리의 제한 이게 두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만큼 출제 빈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겁니다. 출제 빈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원 서기관, 등기 사무관, 등기 주사, 등기 주사보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등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또는 배우자가 사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까지도 포함이 돼요. 친족이 무엇을 하게 되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인 2명 이상의 참여를 하지 않으면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성인 2명이 참여를 해서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등기소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는 있지만 뭐 등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한다라든지 그럴 때 공부하셔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